SK케미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백신 개발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특히 서한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언급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98%를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이 뛰었고 또 SK 케미칼의 지분 33.5%를 가지고 있는 SK 디스커버리까지 뛰었는데 이슈가 문제죠.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인 건 이 종목들을 누가 많이 샀느냐? 역시 개인들인데 일주일 동안 1,8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 보면 좀 돌아가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익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니까 내년에 이제 증시에 입성을 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다음 버스고 지금 와 있는 버스는 SK 케미칼이니까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사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승세는 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 고평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저점이나 좀 확인을 하고 좀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난주부터 상당히 많은 뉴스가 좀 나왔죠.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이었죠. 빌 게이츠 부자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SK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특히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 2014년에 이제 사노피 파스체르와 이제 차세대 폐렴규금 백신 공동 개발 판매를 위해서 지금 협약을 맺고 지금 차세대 백신구금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빌 게이츠의 좀 눈에 띄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도 또 이제 관련된 어떤 약물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폐렴규금 백신까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코로나19로 엮인 모든 제약주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좀 상황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그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좀 제대로 받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IPO를 좀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좀 큰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그 다음 시점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약간 여유가 생긴 김에 이거는 글쎄 진짜 무턱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1년 뒤에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때도 그런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유동성이 넘쳐날까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SK바이오팜이 워낙 대박을 쳤으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미리 준비하면서 좀 총알을 모아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사실 저는 SK가 지금 그룹 자체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전략을 세워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이런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SK 지금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좀 IPO에서 흥행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관련된 SK 모든 그룹주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SK 바이오팜처럼 이렇게 3연상 4연상을 갈지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안 됩니다만 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백신과 어떤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어떤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 관련돼서 이제 임상에 대한 시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그 차례가 우리나라까지 올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영국 같은 데서 이미 벌써 백신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좀 줄을 섰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큰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결국은 좀 하반기 내년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지난 7월 24일 움직였던 이 캔들 상황에서 평균 가격을 대략 잡으면 대략 26만 5천 원 수준이 나오거든요. 26만 5천 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26만 5천 원이 깨진다면 결국에 22만 4천 원부터 35만 원 이 박스권은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저는 좀 어중간한 가격이고요. 정말 좋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먼저 사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 안 잡히고 있죠. 일단 이거는 어떤 기대감에 반영돼서 현재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익을 기대하는 것들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24일 평균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35만 원 박스권, 그 다음에 평균 가격을 이탈한다면 24일 장중 저가 부근이죠. 22만 4천 원부터 35만 원 박스권 이렇게 보는 게 낫겠고 어중간한 가격에서는 관심 안 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 종목 급등 다시 나오기 직전까지는 조금 사는 모습인데 요 며칠 좀 파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간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지금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신 거예요. 혹시 최하영 전문가님 네.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단기에 급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느낌은 가지지 못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내년도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상장사에 대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관련 기업들이 상승했던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내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고점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과매수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매수라는 것은 매수가 조금 많이 집중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가 차익 실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실체가 딱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대단히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쯤에서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딱지,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본다라면은 약간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식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은요, 일단은 갭 상승이 나간 부분 시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23만 원 정도가 이제 저점 라인 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 원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 일단 밀리고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과매수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즈음에서 횡보를 통한 이격 좁히기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조정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가지고 가야 될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좀 많이 나오셨다라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라도 줄이시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한 이후에 차후의 시점들을 보고 다시 보시는 게 맞겠고요. 신규 접근을 고려하시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백신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백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쉽게 나오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스나 메르스의 백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금방 나올까라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백신에 대한 문제는 사실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진짜로 나와봐야 아는 문제고요. 일단은 주가의 차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완전 달리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신규 진입을 해라 아니면 있는 종목을 매도해라라고 사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힌트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케미칼이 상장 주식수가 750만 주고요. 그다음에 SK 디스커버리가 10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유통 주식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SK케미칼이 한 650만 주가 정도가 나왔고 680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SK 디스커버리가 900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유통 주식수의 90% 정도가 딱 정확하게 이제 거래가 좀 됐습니다. 손바뀜이 좀 있었다는 네, 손바뀜이 거죠? 좀 예. 있었는데 이게 바닥권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이는데 고점에서의 이런 대량 거래량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SK케미칼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또는 갭상승이든 상관없이 700만 주 육박하는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일단은 좀 보겠고요. 여기서 사실 뭐 추가 상승 당연히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어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당일 거래량이 한 700만 주 정도 나온다거나 아니면 갭상승이 좀 크게 나온 상태에서 아침 시초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물량 축소라던가 아니면 비중 이제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시장에서 원래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뿐이 아니라 이전에 네.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이 됐을 때 SK그룹 내에서 또 다른 기업이 뭐가 있냐 평가를 했을 때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또 자회사, 그러니까 SK처럼 SK바이오 자회사를 갖고 있는 바이오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빌 게이츠가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선두 기업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이 당장 개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개발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회사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SK케미칼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실질적인 코로나 치료제로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죠. 이 큰 회사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숨고르기 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늘 당장 매수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이번 달 흐름을 좀 더 보면서 다음 달 초까지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매수 기회가 있다라면 한 번 정도는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